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말실수 사태.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마자 말실수 논란에 휩싸였었죠. 네. 자, 지난주였습니다. 광주 5.18 묘역에 참배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15번이나 외쳤죠. 자, 그런데 다음 날 국회를 찾아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써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당장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건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저격하고 나섰던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 8, 90년대까지는 같이 중립적인 표현으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네. 다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 잡으면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가 그렇죠. 됐습니다. 자, 대신 극우 세력 일부에서는 이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비하 용어로 쓰거나 극우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역사성을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더라도 정치인이 광주 사태라고 쓰게 되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제 지난 토요일 같은 자리에서 지난 그 당시 군사정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은폐했다 이렇게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당시 젊은 사병으로서 그것이 항상 까만 걸로 지워져 가지고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말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 15번이나 저는 호남 사람이다라고 외쳤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광주 사태라고 2번이나 말한 셈이라 진정성 논란이 나오는 셈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당연히 저 광주 사태라는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18년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2007년이었죠. 대선을 앞둔 당시 이명박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사태, 5.18 사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역사인식이 부재하다 이런 문매를 맞았고요. 당시 같은 당에서 세게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시면요. 이명박 후보가 광주 사태 발언, 또 관기, 기생 발언, 장애인 비하 발언 같은 끊임없는 언행으로 핵폭탄이 됐다. 이렇게 불안한 후보로는 대선에 백전백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면서 상당히 날선 네. MB의 말실수를 공격했는데 이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논평을 낸 사람이 바로 한덕수 캠프에 지금 있는 이정현 대변인입니다. 이정현 대변인이 이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이 또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람에 이 논란을 더 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호남 사람이다라면서 지역 정서에 호소한 거는 고향 논란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1997년이죠.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고향을 서울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정권 교체가 됐죠. 김대중 정권 초기였습니다. 1998년에는 그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됐는데 당시에는 또 같은 언론에서 전북 임실로 고향이 표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전북 전주로 표기가 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계속 바뀌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 개와 산책.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근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근황이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한강공원에서 저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참고로 저 반려견은 3년 전에 입양한 걸로 알려진 은퇴 안내견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로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이었죠. 저희가 또 돌비뉴스 시간에 지난달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될 걸 알 텐데도 굳이 계속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목격담 정치라거나 의도적인 노출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자택 지하나 식당처럼
비교적 폐쇄된 공간에서 노출이 되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이 됐었죠. 네. 노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셈인데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서 국민의힘 단일화 등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또 게다가 내란 혐의 재판을 받을 때는요. 자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허가를 해줬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게 불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습이 노출이 된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또 곧 3차 재판이 열리는데 이번에도 법원이 지하 통로를 열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